발굴부터 복원까지 공룡 연구가 점차 체계를 갖춰가던 1858년에 유럽의 공룡 연구 열풍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발생하게 돼요. 사건의 시작은 바로 미국 최초의 공룡 하드로사우루스의 발견이었어요. 하드로사우루스. 네. 하드로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이름 뜻이 튼튼한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발견됐던 공룡 중에서 가장 보존율이 좋은 공룡이었어요. 특히 이제 하드로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보고된 지 10년 후인 1868년에 미국은 이제 이 발견된 하드로사우루스의 뼈를 활용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공룡의 전신 골격을 전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전신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요, 영국을 꺾고 공룡 연구의 선진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공룡 열풍에 불을 붙인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영향을 끼쳤을까? 영화. 영화일 것 같은데 진짜. 바로 서부 개척 사업이었어요. 왜? 그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된 후 그 미국 정부는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를 설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부의 땅은 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에 의해 파헤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물들도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광 캐다가 공룡을 캤나? 화석이 나오나 보다. 캐다가. 광 캘라고 갔다가 화석 캔 거지. 네, 맞습니다. 바로 공룡 뼈 화석들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화석들은 대륙 횡단 철도에 실려서 빠르게 옮겨지게 됐습니다. 철도 덕분에. 이렇게 하드로사우루스와 서부 개척 사업을 계기로 미국의 공룡 연구는 1870년대에 들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절정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일명 뼈전쟁이라고 불리는 세기의 대결이었어요. 뼈전쟁? 이 대결의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생물학자 오스니엘 마시와 에드워드 코프였어요. 마시 앤 코프. 알베르토 씨, 마시와 코프는 또 어떤 사람이죠? 둘 다 엄청 부유한 고생물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코프는 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약간 부잣집 아들이었죠. 점수저였구나. 예, 그리고 마시 같은 경우는 삼촌한테 돈을 엄청 많이 물려받은 거예요. 이 두 분 그래서 이 화석 발굴하는 데는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인물이죠. 사실 그 마시가요, 코프보다 한 9살 더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제 두 사람은요, 같은 학문을 연구한다는 공통점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신종 화석이 발견이 되면은 서로의 이름을 따서 붙여줄 정도로 각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전쟁에 다퉜다는 얘긴데 그러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우정은요, 점차 흔들리게 돼요. 바로 뭐냐면은 마시가 완전 배신을 한 거예요. 왜지? 단초가 된 거는요, 1868년 어느 날 코프가 자신의 탐사지인 뉴저지 헤든필드 화석 채석장에 우정의 징표로 마시를 데려간 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실 미국의 최초의 공룡인 하드로사우루스가 발견되기도 했고 코프도 여기서 심지어 새로운 공룡종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화석 발굴지로 떠오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시가 다녀간 이후부터 발굴된 화석들이 코프에게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훔쳐갔네. 훔쳤어. 가지고 갔죠. 네, 코프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마시가 코프의 일꾼들을 돈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해서 새로 발견되는 화석들이 있으면은 마시가 당시에 또 미국 예일대학교의 교수였어요. 이 교수의 집으로 다 가게 된 겁니다. 동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시가 완전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코프에 대한 마시의 견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코프가 공룡은 아니지만은 바다에 살았던 해양 파충류를 보고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수장용인데요. 엘라스모사우루스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이 동물로 인해서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이 그림은요, 코프가 복원한 엘라스모사우루스의 골격도예요. 근데 이 골격도에는 아주 커다란 실수가 숨어져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림에요? 네,
큰 실수예요. 아주 큰 실수입니다. 아주 큰 실수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정답. 네, 지원 씨. 손이 너무 손가락이에요. 아, 지원 씨 오답입니다. 뭐지? 힌트가 있나요? 힌트요. 목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답. 예. 이 바로 원래 제가 봤었던 엘라스모사우루스의 화석은 이 목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근데 꼬리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의 길이를 잘못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건우군 정답입니다. 오, 역시 건우. 역시 영재야 영재. 야, 공룡은 뭐 다 알고 있네. 근데 목이 그렇게 길면 안 되는 건가? 코프가 복원한 이 엘라스모사우루스를 보면요, 바로 머리뼈예요. 머리뼈를 꼬리 끝에다가 붙였어요. 아. 이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아, 앞뒤가 거꾸로 바뀌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기가 머리겠지 해가지고 저기다가 머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거야. 아, 나도 목이 엄청 길어요. 근데 나도 당연히 저기가 머리일 것 같아. 와. 위에 있는 게 이제 복원도예요. 와. 그러니까 꼬리보다 목이 더 긴 거네요. 목이 훨씬 길어요. 훨씬 목을 이루고 있는 뼈의 개수가 70개가 넘어요. 와. 엘라스모사우루스는 경주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머리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고 한참 뒤에 몸이 들어오겠네. 와. 그래서 엘라스모사우루스는요, 현존하는 동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긴 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표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코프는 생물의 목이 이렇게 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두개골을 꼬리에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코프는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었어요. 숨기는구나. 네. 그래서 실수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썼던 논문들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네. 하지만 코프의 논문을 돌려주지 않은 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마시였어요. 그래서 마시. 두 사람의 우정은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시와 코프는요, 수많은 공룡 화석과 고대 파충류 화석을 상대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네. 이에 코프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똑같이 했겠죠. 네, 똑같이 했죠. 그래서 코프도 다를 바 없었어요. 그래서 마시의 발굴지에 몰래 가서 화석을 발굴해 오게 됐고요. 뼈를 훔치거나 아니면 가짜 화석을 묻어두는 일도 있었어요. 엄청난 경쟁이다. 심지어 이들은요, 자신이 먼저 발굴한 현장에 상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이것까지 사용하게 됐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지뢰? 맞아요. 설마. 맞습니다. 와. 다이너마이트예요. 진짜요? 와. 다이너마이트예요. 진짜요? 네, 그러지 마요, 진짜로.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폭발시켰어요.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해? 근데 박사님 두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경쟁적으로 그 화석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먼저 보고된 학명이 유효하다는 선취권의 법칙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 거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먼저 구도네. 발굴을 하고 논문으로 이름을 제출을 붙여야. 하고 이름도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시와 코프는 자신이 연구 중인 공룡을 상대가 먼저 발표할까 봐 항상 마음을 졸여야 했고요. 그래서 화석이 발굴되면 서둘러서 전보로 논문을 발표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마시와 코프가 발견한 뼈들을 이제 무턱대고 조립해서 새로운 종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이게 어디에서 발견된 화석인지, 화석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기록되지가 또 않았어요. 그런데 마시와 코프의 경쟁에 피해를 입은 공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뼈로 된 골판이 솟아있는 지봉도마뱀이라고도 불리는 스테고사우루스예요. 많이 봤지. 진짜 익숙하네요. 한 번쯤 만화라든지 영화 속에서 본 익숙한 맞아요. 공룡이죠. 많이 봤어요. 네. 그거는 이 공룡은 어떤 공룡이에요? 스테고사우루스는 그러니까 몸 길이가 9m고 거의 9m고 그리고 몸 무게가 거의 4톤 정도로 되는 엄청나게 큰 초식 공룡이에요.
그리고 스테고사우루스는 여기에 있는 골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짝짓기 약간 앙컷을 유용하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 골판들이 움직였대요. 그러면서 약간 누가 좀 더 멋있어 보이는가. 공작새처럼 이렇게. 약간 공작새처럼 이렇게.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웃겨요? 네, 너무 웃겨서 다 웃을 거예요. 모두들이 다 여기 있는 네. 사람들이. 스테고사우루스 머리가 엄청 작잖아요. 네. 내가 호두만해요. 내가 호두만해요. 몸은 저렇게 큰데. 아니 내가 너무 작아요. 호두만해요. 유현 씨랑 코드가 맞네요. 엄청 잘 웃으시네. 너무 웃기대잖아요. 아유. 스테고사우루스는요 1877년에 마시에 의해 가지고 신종으로 보고됐던 공룡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마시가 상상한 스테고사우루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복원하는 스테고사우루스의 모습이랑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비슷한데요? 비슷하긴 하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은 등 위에 솟아있는 그 골판이 네. 오늘날 우리가 복원하는 스테고사우루스는 두 개의 열로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는 일자라고. 얘는 일자로 돼 있죠. 박사님, 근데 당시에는 표본이 많지 않으니까 저 정도 실수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게 실수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의도된 왜곡이었다는 거예요. 에? 뭐예요? 왜요? 이 코프와의 경쟁에 급한 나머지 마시가요, 스테고사우루스의 표본을 빨리 발표하기 위해서 발견된 골판 일부를 생략시켜가지고 그냥 나열을 한 거예요. 모양을 바꿔버린 거예요. 또 꼬리를 보시면요, 원래 지금 복원하는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골침이 두 쌍이죠. 네 개인데 아. 이걸 보면은 네 쌍이에요. 네, 훨씬 더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들은요, 서로를 비난하는데 좋은 구실이 되었죠. 그만 싸워 진짜. 아유. 둘이 그만 좀 진짜 했으면 좋겠네. 끔찍하네요. 예. 네, 박사 근데 마시나 코프나 그냥 뭐 50호 100호 같은데 결국에는 뼈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우선 이제 보고된 공룡의 종수만 보면요, 마시는 80종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는 유효한 종은 20종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코프의 경우는요, 발견한 공룡 종이 56종이었는데 이 종 중에 현재까지 인정받고 있는 공룡 종은 9종밖에 되지 않아요.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네. 네. 그리고 결국 마시와 코프의 그 만행들이 나중에는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돈과 명예 모두 잃게 돼요. 그래서 결국 뼈 전쟁은 허무하게 끝났고요. 마시와 코프 사실 둘 다 진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78년에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중에서 가장 몸이 긴 초식 공룡이 발견이 됐어요. 바로 디플로도쿠스라고 하는 공룡이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도쿠스는요, 몸 길이가 26m에서 최대 30m까지 자랄 수 있는 와. 동물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아파트 10층짜리가 이렇게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내버스 엄청 세대를 길죠. 이렇게 늘어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꼬리곰탕 하면 아주 엄청나죠. 뭐 1년 내내 파티죠. 꼬리 공룡탕 이래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마시와 코프의 뼈 전쟁으로 디플로도쿠스가 최초로 발견됐다면은 대중에게 디플로도쿠스를 알린 거는 또 다른 인물이었어요. 바로 미국의 철강 재벌. 잠깐만. 저 그러면 알죠. 카네기. 맞습니다. 앤드루 카네기였어요. 앤드루 캐넥. 카네기가 또 관련이 돼 있어요? 네. 당시 철강 산업으로 성공한 카네기에는 의외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공룡 화석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와, 그런 그러니까 취미가 돈이 많으니까 있었다니. 이런 걸 하는 거라니까. 그쵸. 맞아요. 미술품 시에는. 수집하듯이. 네, 그 공룡 화석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졌던 카네기는요, 1899년에 카네기 자연사 박물관에 거액의 후원을 하면서 박물관 최초로 공룡 탐사대를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탐사 2달 만에 디플로도쿠스의 거의 온전한 골격을 발견하게 돼요. 이때 발견된 디플로도쿠스가 몸 길이가 약 26m로 26m요? 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있는 스튜디오 너비가 지금 10m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로도쿠스의 크기는 이거보다 무려 2배나 더. 아, 2.5배네. 큰 거예요. 거의 상상이 안 돼요. 네. 야, 이거 어떻게 전시를 해?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공룡 발견에 있어서
그 카네기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 공룡에게 디플로도쿠스 카르네기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와. 알베르토 씨, 디플로도쿠스가 이 세트보다 2배 이상 크면 뭐 박물관에 전시하기 힘들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카네기가 이제 후원한 자연산박물관에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네.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죠. 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카네기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크게 짓나? 그렇죠. 바로 오직 디플로도쿠스 전시를 위한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공사 비용 500만 달러 정도 들었는데 지금 가치로 그렇게 환산을 보면 49억. 아, 이것 때문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보고 뭐라고 했냐면 디플로도쿠스가 만들어준 집이다라고 한 거죠. 부럽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세계 최대 크기의 공룡의 화석이 전시되자 다른 나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친 듯이 오게 200만 명 오겠네요. 일단은 이제 미국의 공룡 연구가 이제 일본의 성과에 많은 관심과 부러움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특히 1903년에 카네기의 집에 방문한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디플로도쿠스 화석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근데 당시의 상황을 재밌게 한번 묘사해봤습니다. 규현 씨랑 지원 씨가 혹시 예, 읽어줄 수 제가 있으신가요? 카네기입니다. Welcome to my home. 땡큐 땡큐. 오, what's this? 이건 무슨 그림이죠? 아, 이건 우리 박물관에 전시될 디플로토쿠스란 공룡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긴 공룡이랍니다. 멋지군요. 우리나라 영국에도 이런 공룡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내놓으시죠. 갖고 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좋은 방법 있습니까? 두 분 실감나는 연기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후 카네기는요, 영국 왕실에 디플로도쿠스 화석을 선물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화석을 전달을 했을까요? 정답. 네. 이 정도로 같은 크기로 그림을 그려서 보내줍니다. 이걸 줄 수는 없잖아요. 화석을 전달했대요. 아니, 아니겠지.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알베르토 씨. 그러니까 가짜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알베르토 씨 정답입니다. 맞아. 가짜를 줬다고요? 가짜라기보다는요. 카네기가 갖고 있던 디플로도쿠스는 일단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한 마리 갖고 있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묘수가 뭐였냐면은 복제품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영국 왕이 짭퉁을 좋아할까요? 근데 생각보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네. 카네기는요, 곧바로 이제 이탈리아의 기술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요, 2년 동안 디플로도쿠스 화석의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와, 정성을 쏟았네. 네. 그래서 화석의 복제품을 만드는 일을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복제품은 약속대로 영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드디어 영국 자연사박물관에 디플로도쿠스 화석이 대중들에게 공개가 돼요. 와. 역시 이태리 장인들이야. 이탈리아 창인들 잘 만들었네. 이 괴물들이 오래전에 멸종했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에드워드 폐하의 눈썰미에 영국인들은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카네기는 몇 개의 복제품을 더 만들게 됩니다. 더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전 세계 자연사박물관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알리긴 알렸네요. 네. 그래서 오늘날 판다로 외교를 하는 것처럼 카네기는 디플로도쿠스 화석을 가지고 공룡 외교를 공룡 했던 외교. 분이었어요. 와. 그렇죠.